네, 반갑습니다. 유산입니다. 예, 7월 14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흐려졌는지, 얼마나 흐려졌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예, 어,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이 두 사람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국정원 본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압수수색 직후에 나온 이야기가 박지원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피살 공무원 관련 보고서 내용을 손을 댔다. 마사지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하고 공공수사 3부에서 국정원 본청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이 국정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10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고발됐다는 거고, 그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대북 담당으로 있었던 김준환 전 3차장, 현 코트라 상임 감사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지원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이 관련 첩보 보고서 이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박지원은 지금 부정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도 누구에게 지시한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현재 강제 복송이다 아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실이 드러나자 귀순 의사를 표시하고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한 게 드러나자 이제 다시 캐캐묵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흉악범이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또 갖다 씌우는 거죠. 하여튼 이런 짓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흉악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기록조차도 날조됐다는 게 또 드러나고 있죠. 예. 선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배를 몰고 왔는데 선언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 초기 보고를 엉터리로 한 내용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정당화를 하고 발뺌을 하려고 애를 써도 헤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반인륜적 범죄이자 엄밀하게는 국법 질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범죄 행위죠.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서 관계자들 모두 다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판국에 문재인은 도대체 이 자는 뭐 하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판국의 문재인은 어제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등산하는 사진을 올려서요. 반려견하고 자, 내년 지금 보게 되면 내년에 산수국이 만개했을 때 또 올게요. 그러니까 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아무 탈 없어. 내년에 다시 이 산에 놀러 올 거야. 라는 아주 자신만만한 뻔뻔한 파렴치한 그런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컵라면 먹는 사진을 올렸다가 컵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뭐 이따위 뭐 그런 이 시기에 이 라면이 그때 한창 이제 서해 피살 공무원, 피격 공무원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때죠. 이따위 짓을 해놔놓고도 이 시기에 목구멍이 라면으로 넘어가냐라는 비난 댓글을 받고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근데 참 이 인간들은 참 뻔뻔한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완전 뭐 철판인 것 같아요. 철면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어제 그 상황에서 또 네, 산행 사진을 올리면서 내년에 이 산에 산수국을 보러 올 거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 이 계속해서 이제 SNS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걱정 없다.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지령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 자기 지지 세력들을 향해서 뭐 쟤들 아무리 털어봐도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 나오지 않을 거야. 잡아떼면 뭐 저들이 어쩔 거야. 뭐 안 지웠다 그러고 지운 흔적은 있는데 나는 안 지웠다, 지시 안 했다, 지시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잡아떼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증거 능력이 이 악의가 다 안 맞을 수가 있죠. 예, 그러고 이제 사법부에 또 심어놓은 그런 소위 자기네들 패거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저런 거를 믿고 지금 현재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진상규명도 이런저런 사정들을 보면서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좀 증거 위주로 그렇게 잡아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언론 플레이 쪽으로만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너무 튀겨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자, 여기에 지금 그 적잖게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뭐 줄기만 잡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가 정상적이지 않다. 또 여론조사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또 여론조사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죠. 설문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니까요.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대상을 어떻게 모집단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일정 정도의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추세나 흐름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현재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30%대로 일단 주저앉았어요. 지지율 30%대라는 거는 뭐 세분의 0을 또 분석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보면 대개들 특히 뭐 대선 불복 프레임을 견제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여론조사만 하면 무조건 묻지마 부정이라는 거죠. 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지지율 30%라는 거는 30%대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실제 아마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거 신경 쓰인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한테 내뱉는 말이 언론 앞에 내뱉는 말이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내뱉어 버리니까 여기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반발하고 거부하는 거죠. 도대체 뭐야? 이제 뭐 볼장 다 봤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심사에 또 불을 지핀 거죠. 자, 어쨌든 예, 지지율 30%대 이거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지지율 회복이라는 게 집권자가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후보일 때하고는 다릅니다. 후보일 때는 지지율이 뭐 들쑥날쑥할 수 있죠. 근데 국정 운영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해서 지지율 회복. 역대 어떤 정권이 지지율이 한번 떨어진 게 올라간 게 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예. 보합이죠.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것, 현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거, 이게 간단치가 않죠.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7대3 법칙입니다. 네? 지지율이 30%가 되면 이게 지지해주는, 성원해주는 그룹들이 숨어들게 돼요. 반대파 70%에 눌려서 숨어들게 돼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다른 소리를 하는데 자기 혼자, 그렇죠? 외눈박이 있는데 자기 혼자 눈 두 개 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꼴이 되니까 말을 아끼게 되고 쉬쉬하게 되고 목소리가 점점 더 잦아들게 숨어들게 된다고요. 자, 그 반면에 반대 세력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하나둘 목청을 높이기 시작하죠. 자, 이러면서 좀 표현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마치 선거운동 할 때의 밴드웨건처럼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예.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권에 대한 경고음은 지지율 40%다. 그리고 30%대로 가게 되면 사실상 레임덕이다. 30%도 무너지면 일단 정권은 붕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자, 이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뭐 성큼성큼 이렇게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차까지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집권 3년 차까지 지지율, 박근혜 정부 지지율 여러분 기억하시죠? 40% 중후반대, 거의 뭐 50%대에 육박했습니다. 그죠? 50%대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랬던 박근혜 정부가 김무성, 유승민, 그렇게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는 옥새파동, 나르샤, 옥새파동을 겪고 난 다음에 40%대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 40%대 밑으로 떨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급기야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한 자릿수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예? 19%뭐 이런 이야기, 두 자릿수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자릿수로 갔어요. 탄핵 때는. 예. 문재인 정권은 어땠나요?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권 40%대. 이거 상당히 이 여론 조작이 있다라고 선거 투명성, 무결성만큼이나 의심받는 게 여론조사였잖아요. 여론조사기관 수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네,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누이 매부지간처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공정을 흐리고 있는 또 한 축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지 이 친구들이 주로 한 게 뭐였죠, 여러분? 네, 돈풀기였습니다. 남북 평화쇼였습니다. 그걸로 다 넘어갔죠. 위기 때마다. 조국 사태 때 그 위기 때, LH 사태 때 그 위기 때요. 코로나 그 위기 때. 코로나는 정치 방역과 돈풀기로. 그렇죠? 조국 사태, LH 사태 이런 거는 평화쇼로 다 덮어버렸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쇼 능력도 없어요. 이게 대비되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나라를 거덜내면서 버텼어요. 박근혜 정부는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권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요. 이명박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 이명박 때는 너무 자신만만했죠. 표차도 너무 많았고, 뭐 압도적인 지지와 표차로 당선이 되었으니까 자신만만했죠. 또 하고 싶은 의욕도 정책도 의욕도 넘쳤고,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이다가 광우병 사태라는 지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전혀 엉터리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음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위기의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대로 맥을 추지 못하고 빌빌거렸어요. 내내 빌빌거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4대 강보 이거 탈원전만큼이나 4대 강보도 세뇌의 공작일 수 있어요. 이거 털어야 돼요. 4대 강보 탈원전, 4대 강보 이것도 반드시 털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털면 이것도 엉터리일 거라고요. 네, 그렇게 전 국민을 세뇌시키고 MB 정부를 공박을 해왔죠.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MB 정권이 한 어떤 것도 지금 현재 네,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MB 정권 그냥 계속 길을 못 펴고 집권기간 내내 그 뒤로부터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광우병 사태 이후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무현은 어땠나요? 노무현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직설적인 화법, 뭐 그걸 뭐 일부에서는 경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있는 그대로 속 시원하게 쭉쭉 내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와중에 집권당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어요. 어떤 내분이 일어나요? 전라도 애들하고는 정치 못하겠다. 뭐 이 이제 노무현의 직접적인 발언 그거였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당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예. 집권 6개월도 안 돼서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집권 2달 만에 4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아시죠, 여러분? 네, 탄핵. 그 탄핵이 구세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열린 우리당 만들고 탄도리들이 탄생하면서 뻗어낸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제대로 한 게 없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때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입법 복주라고 하는 입법 독재를 했고 거의 뭐 그때는 독재까지는 아니고 폭주였죠. 마구잡이 입법을 하고 부동산 정책 엉터리로 해가지고 집값 마구잡이로 상승시킨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죠? 네. 결국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끝났죠. 자, 그 정권이 넘어가자 곧바로 털려가지고 불행한 결과를 비운의 종말을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네, MB 정권 때도 그래요. 석 달 만에 30%대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정부는 2달 만에 30%대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 보셔요. 네? 인스타그램에 이 판국에 이 와중에 말이죠.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류의 메시지잖아요. 네. 산행한 사진 올리고 내년 봄에도 꽃을 보러 올 거야.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해요. 네. 박지원은 아예 잡아떼고 있어요. 네. 박지원뿐만 아니라 다 잡아떼고 있죠. 네. 이 와중에 또 끊임없이 오리발 내밀고 네.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판을 바꿔 끼워가면서 계속해서 악다구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힘당 꼬라지 보세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떡줄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먹고 있어요. 당권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몰아내기 당권 경쟁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그 자체의 비리지 그게 왜 권력 게임으로 비춰지나요? 그렇게 어수룩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국힘당. 네. 이건 뭐 웰빙 정당도 아니죠. 뭐 노인정인데 노인정 수준 있죠. 이러면 또 노인 비하 발언이 되나요? 그냥 비유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윤석열 지지율 추락이에요. 이미 대선 때 지지층 상당수가 이탈했잖아요. 이탈했잖아요. 뭐 일부 이제 희망 고문, 정신 승리하는 애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어디나 이런 대깨들은 있으니까 대깨윤이라고 해야 되나? 취임 초에 바닥치고 올라간다. 지지율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네, 동서를 막론하고 그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바닥치고 올라간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꼴 봤습니까? 한번 마음이 떠나가면요.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민심의 향배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되는 게 있어요. 윤석열 옆에는 탁현미 같은 놈이 없어. 문재인 옆에는 지금 저러고 있어도 이 위기에 몰려 있어도 탁현미 같은 놈이 있다고요? 어떤 차이일까요? 지지 세력을 확실히 결집하는 면도 있고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은 열심히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 요란스러워요. 매일 도어스태핑 그러면서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정작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딱 부러지게 하는 게 눈에 들어오나요?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후보 때 정치하겠다라고 말을 낼 때는 그래도 뭐 공정, 정의 이거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렇게 손을 대는데 지가 하는 것도 뭐 탁 부러지게 뭐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저 조금 간지러운 부분 긁어주는 정도. 예, 간지럼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처치를 못하고 간지러운 부분을 돌아가면서 긁어주는 정도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부지런히 여기 간지럽다 그러면 여기 긁어주고 저기 간지럽다 저기 긁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고 이러면 내가 좀 편해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주어지지 않는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씌워진 이미지가 뭡니까? 검찰공화국, 그다음에 모피아 정부. 모피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경제 관료들, 경제 파트들, 뭐 산업자원부라든지 지식경제부라든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예를 들면 금융, 재정 이런 쪽 출신들, 관료들요, 국세청이나 그런 관료들만 끌어모아놓은 모피아 한 축, 검찰 한 축, 이 집단들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권력 집단, 국정 운영 세력들, 그래밖에 안 보인다. 근데 이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는 안 보인다. 모피아라는 그 이미지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관료들요. 경제 관료들 여러분 아시죠? 예? 현직에 있을 때는 각종 이권, 규제, 뭐 이러면서 이권 관계에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하고 노른자위에서 아주 기고만장하죠. 인허가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 처신, 입신에 아주 능통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직에서 물러나면 또 낙하산으로 여기저기 자리 사냥하고 다니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피아, 관료 이미지. 지금 보여주는 것도 그래요. 딱 부러지게 책임지는 놈 없고 딱 부러지게 총 때매는 놈 없고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냥 뭐 사건 터지면 사안이 발생하면 몰려다니기는 하는데 딱 부러지게 뭐 하는 놈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비전 제시가 없어요. 그냥 늘 뒤치다거리 하기 바빠. 뒷북 행정에 익숙해 있어요. 뒷북 행정. 수습, 사고 수습 대책반이지 이게 국정을 리드해가는 지도 그룹이 아니야. 모피아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검찰 좋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사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선도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처벌하는 사후적이에요. 전부 사후 관리 집단, 사고 수습 대책 본부만 있지 어떤 사안을 선도적으로 성견지명을 갖고 어떤 방침을 갖고 헤쳐나갈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집단에. 그렇다고 해서 레드팀이라도 있나? 딱 부러지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거는 저렇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팀이라도 있나? 그것도 없다. 버럭으로 대변되는 그것도 없다. 그리고 탁현미 같은 연출 기획자가 있는 그것도 없다. 지금 홍보기획 수석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달이 됐는데 네? 뭐 거짓말이든 잡아떼든 간에 나와가지고 우리 정부는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뭐 이렇게 국정을 해줄 놈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어쩌다 대변인 하나 보이고 정무수석도 안 보이고 홍보수석도 안 보이고 뭐 아무 놈도 안 보여. 윤석열 혼자 도어스 대변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부르고 이 작단이야. 그러니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걸레가 되는 거야. 총 때문에 이놈이 없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뭐 좌동훈, 우상민이라고 하지만 법무부 행안부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나요? 민생이라는 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 또 민생으로 모든 걸 총력 진군하겠다라고 윤석열 자신도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보이나요?
법무하고 행안부만 보여. 기재부 어디 간지 없어. 산자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탈원전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입에서 탈원전 이야기야. 기재부, 산자부 장관이 탈원전, 뭐 금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하는 밖에 없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불고 다 하고 있어. 뭐 짜잘짜잘한 사안들은 대변인이나 뭐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나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는 또 안 보여. 방역도 윤석열이 입에서 나와. 질병청장도 안 보이고 방역기획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정부인지 뭔가 열심히 혼자 개발에 땀 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 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윤석열 지지그룹에서 나온 이야기. 저도 한 번씩 그 걔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니, 탁현미 같은 놈도 없냐고. 그 한 놈이 없냐고. 어? 기업체만 하더라도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과 거기 그 수준에 맞는 돈 수준이죠. 요즘 사회에서는. 돈의 그 수준에 맞는 기획팀을 찾는데 나라 살림을 하면서 나라 살림이 이렇게 해갈 겁니다라고 그걸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열심히 해요. 서해 공무원 뭐 그 억울한 거 풀어준 거 하고 해요. 강제 북송 사건 해요. 이거 남북 평화시와 문제가 있다 해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 친북이 도를 넘어서 이거는 거의 뭐 똘마이 수준이다. 나라 갖다 넘기라는 거냐 뭐냐. 우리 다 안다고요. 뭐 그거 아는 것 이상. 그 좀 더 이제 그 증거를 갖고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상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도어 스태핑에서 제일 많이 쓴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도어 스태핑 하면 질문 딱 나오면 첫 마디가 글쎄요로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보통의 사람의 어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어법은 글쎄요로 가면 안 되죠. 매번 글쎄요.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럼 대통령 두 번, 10번 하는 놈 있나요? 처음 할 때 잘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하나 조언 하나는 없고 시정되는 게 없어요. 매번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자들하고 속꿉장난 하는 거예요. 속꿉놀이 하는 게 국정 운영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PI라 그러잖아요. PI. 기업에서도 BI, CI 이런 표현하죠. 네? 이건 이제 국정 운영에 관한 PI라고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대통령의 정체성을 모르겠어. 윤석열 자신이 후보일 때 정치 입문할 때는 공정 정의 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당선 딱 되고 나니까 공정하고 거리가 멀어. 보십시오. 법치하고 거리가 멀어. 법치가 공정 정의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화물연대에서 당장 뭐 대충 얼버무리고 말아. 그렇다고 뭐 능숙하게 정치를 잘하는 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야. 당내 꼬라지를 보니까 당은 당 문제라 그래. 그게 어떻게 당 문제래? 집권당 문제지. 그거 하나 어떻게 제압을 못해, 조정을 못해. 지금 겨우 해놨다는 게 뭡니까? 당내 권력 게임으로 판을 바꿔 갈아 끼우는 거야. 윤핵관들 모아가지고 밥 먹었다는데 권성도이하고 만났다는데 결과적으로 뭐죠? 권성도의 잔머리가 들어간 거지. 지금 지가 원내대표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기 전당대회로 가버리면 지는 출마를 못하니까 지 원내대표 끝나고 나서 출마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 체제로 가는 게 좋다는 거지. 권성도의 잔머리가 들어간 거지. 이거 하나 통제가 안 돼. 이런 정치력.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보이잖아요. 권성도의 잔머리 때문에 지금 망조가 드는 거잖아요. 지금. 장제와이도 지금 뭐 틀어지고 뭐 장제와이 밥 먹는데 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지. 윤석열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총대 멜 놈이 한 놈 없어.
전부 다 그렇게 뭐 캠프니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총대면을 하는 게 없어. 예? 그거를 앞서 가지고 광대 노름을 해서라도 돌려서라도 시선을 돌려서라도 주의를 돌려서라도 다시 환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못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이러이러한 거고 전체 그림에서 이런 거다라고 그 설명을 못해. 그 뭐 엉터리 문재인 정권 때 탁현민 씨가 그 엉터리 쇼를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엄살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트도 필요한데 윤석열이라는 브랜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뭔지를 모르겠어. 뭔가 열심히 하긴 해. 뭔가 열심히 해. 구중궁궐 청와대 이전에 청와대 이미지 있죠. 구중궁궐에 들어앉아 있지는 않고 뭔가 매일 보이는데 요란스러운데 개발에 땀은 내는 것 같은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동네 삽살개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 이외에 뭘 사냥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 없다. 민생 이야기 하는데 관료들 한번 보십시오. 천하태평이야. 천하태평이야. 기껏 여러분 오늘자 신문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는 총재밖에 안 보여요. 이 비상시국에 경제관료가 한 놈도 안 보인다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검찰 모피아 이 두 축을 갖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국정 동력을 얻는다? 아주 어렵다라고 봐요. 아주 어렵다라고 봐요. 네? 이거 정말 한시바삐 바꾸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민노총은 벌써 작전 계획이 다 수립됐다. 행동 계획이 다 수립됐다. 6만 명. 그래. 예열했다. 이제 20만 명으로 늘릴 거다. 전 업종 돌아가면서 연말까지 윤석열 정부 완전히 침몰시키겠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제 이야기 되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저기는 뭐 소위 백골단이라고 하는 결사옹위 부대가 있어. 여기는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그 꼴란 악역을 할 놈도 없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러분 들으시고 계시죠? 빅스텝도 자이언트 스텝도 안 먹힌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1년 말에 9%를 돌파해서 9.6%를 찍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국내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미 연준이 27일자로 울트라 스텝 이야기 나옵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넘어서 이제 울트라 스텝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IMF 또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 하향 조정했어요. 2.9%에서 2.3%로. 공황이죠. 예전 말 그대로 하면 공황입니다. 애서 공황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공황 상태예요. 지금 공황기에 접어든 거예요. 자, 이 시국에 경제 관료 하나 언론에 보이지 않아요. 언론에 안 보인다는 국민들에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 저들끼리는 뭘 하는지는 몰라도 보이질 않아요. 하는 총재 하나 겨우 보여요. 오늘 같은 이 시국이에요. 자, 우리 사회도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어디에 영향이 갈까요? 예. 올 연말이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데 이게 이전이죠. 바로 직전에 0.5% 인상했으니까 2.25%가 된 거죠. 2.25%. 근데 하는 총재가 뭐라 그럽니까? 당분간 0.25%씩 계속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래요. 원래 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3번 남아 있어요. 회의가. 그러면 0.25% 3번 올리면 0.75%로 올리겠다는 건데
이제 사실상 지금 벌써부터도 저금리 시대는 끝나버렸지만 올 연말이 되면 기준금리가 3%가 된다고요. 기준금리 3% 되면 최종 시중금리는 7, 8%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다 제2금융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예?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목상으로 1,800조입니다. 예?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 이번에 0.5%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이자 부담이 얼마 늘어날까요? 6조 8천억이 증가합니다. 예? 지금 자본시장에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 중에 영업이익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돈 갚기도 허덕이는 기업이 한 개 기업이죠. 소위 말해서 한 개 기업이 304곳이라 304개라 해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 때문에 재무제표를 조금 이렇게 손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근근히 사실상 죽은 목숨인데 근근히 명줄을 이어가고 있는 좀비 기업. 온통 빚으로 하루하루 땜빵하고 있는 영끌 가게들. 무방비죠. 속수무책의 무방비의 그런 상태로 내몰릴 수도 있다. 여기에 정부 대책이 있나는 여기 정부 대책이 있는 거죠. 예. 기껏 보여지는 거는 하는밖에 없다. 정부기관 다 어디 갔나?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하는밖에 안 보인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자, 집권당 꼬라지 보십시오. 뭐 더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판국에 말이죠. 윤핵관들 불러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밥 먹었다는 이야기 돌아서서 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개파 모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지금 그걸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네? 뭐 자기 당권요? 지금 당이 문제입니까? 국민들 민생과 나라 꼴이 문제입니까? 자, 가관이죠, 여러분. 네. 권성동, 장제원 둘 다 유승민계죠. 그죠? 유승민계죠. 옳은 보수라고 하나요? 그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뛰쳐나갔다가 탄핵하고 뛰쳐나갔다가 굴러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지금 얘들끼리 또 싸워요. 또 갈라지고 있어요. 이게 국힘당이에요, 여러분. 이 정당 안 됩니다. 윤석열 자신이 이 구도를 알고 있을 텐데 이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 그거는 또 다른 진짜 뭐 섣을 지고 불러 뛰어드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위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힘당 꼬라지 이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은 또 이렇습니다. 이 판국에 열심히 지금 현재 대북 진상규명하고 있어요. 북핵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핵실험을 계속해서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지금 잠수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나 해결된 건 없어요.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인식시킬 만한 어떤 메커니즘도 보이지 않는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반감, 불신만 점점점 자라고 있고 이걸 반전시킬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뭘까라는 거죠. 이대로 좋은가라는 거죠. 정말 화급한데 정부를 추스리는 게 더 화급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게 훨씬 더 화급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듯이 보인다.
이 부분은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다른 거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글쎄요. 그게 개인 간에 어떤 조직 내에 제한적 닫힌 조직 내에서는 열심히 한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인정이 되겠지만 국정 운영은 그런 게 아니다.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좀 부담스러운 열혈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젠간 알아주겠지? 안 알아준다.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 그거는 곧 몰락이다. 잘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민노총이 액션을 하기 시작했다. 그 사태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 싸움 하다가 날 셀 거예요? 대책 있나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